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첫 번째 수업,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 모두 익숙하시죠? 하나씩 먼저 얘기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팝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죠. 이 네 가지 사진에서 제시하는 기기,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한 가지의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처럼 발달되기 전인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메카시 교수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컴퓨터의 지능이라고 정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컴퓨터의 지능?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에서 봤던 것처럼 지능은 인간들의 영역에만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분야인데 이를 컴퓨터로 확장시킨다는 것에 있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컴퓨터도 지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컴퓨터가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사람 중에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동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컴퓨터도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앨런 튜링은 컴퓨터와 사람을 구별해내 정체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고안했습니다. 만약 A 실험에서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구현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앨런 튜링의 주장이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테스트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튜링이 고안한 질문지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판별이 시작됩니다. 튜링 테스트의 과정은 질문지에 적혀있는 질문에 대해 각각 컴퓨터와 인간이 대답을 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진행됩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답변들을 종합해 사람들은 누가 컴퓨터인지 토의하여 결정한 후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대답을 한 주체가 사람인지 또는 컴퓨터인지 판별해낼 수 없다면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것이 됩니다. 즉,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컴퓨터는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4년에 슈퍼컴퓨터 유진 구스트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 챗봇 유진이 튜링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컴퓨터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에는 어떤 판단으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추론 능력, 문제 해법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지능을 컴퓨터가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컴퓨터의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인간의 지적 작용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들은 아까 수업을 시작할 때 보셨던 사진들입니다.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팝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 가정기기, 또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의사 또한 존재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 모두에서 활약을 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 중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음악이나 텔레비전을 틀어달라는 것부터 타인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날씨 알려줘 라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8월에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줘 라고 질문했을 때 스피커가 8월 5일부터 3일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근거로 왜 인공지능 스피커는 날짜를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아래 사진을 봅시다.
표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시간마다 기온과 풍속, 습도, 구름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데이터로 처리돼서 기상청과 같은 사이트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 데이터들을 불러와 분석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정보여야겠죠. 동일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 차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그 사물이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시간대별로 날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 풍속, 습도, 구름 양이 데이터의 속성이 됩니다. 다른 데이터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데이터의 속성값을 확인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8월 5일부터 3일간 이 구간이 여행 가기 가장 좋은 날짜일까요? 아무도 그때가 가장 좋은 날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요.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답은 데이터의 속성값 분석을 통한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에 대한 타당한 예측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속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면적, 층수, 위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대도시 층별 아파트 가격이라는 그래프로 아파트 층수와 매매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추세선을 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은 10층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를 보면 날씨를 보고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해 보기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보고 데이터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하여 주제어란에 아이스크림을 입력하고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회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월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 월별 판매량을 직접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데이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최고 기온을 선택하고 월간 자료를 줘야 합니다. 한 번에 10개월까지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24개월치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3번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금 귀찮죠? 처음 다운로드 받았던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정보와 최고 기온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업로드한 후 차트를 작성해 줍니다. 우리는 미확정 온도에 대한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선과 다항 함수 등 등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해 줍니다. 여기서 X는 최고 기온을 나타내며 Y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은 최고 기온일 때 아이스크림이 몇 개나 팔릴지 예상해 볼까요? 최고 기온이 40도일 때 X에 40을 대입하면 Y는 108.X로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약 108개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싶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생활에 쉽게 스며들어 있고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 또한 지능적 사고를 통한 예측과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